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전북 지역으로 합격한 전문 상담 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좀 굵은 글씨로 써두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국어교육과에서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임용을 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2024 임용뿐만 아니라 23년에도 봤는데 임용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임용이 전공 교육학 두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몰랐고 3교시라는 것도 몰랐고 밥 먹을 시간 없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물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2시 40분까지 되게 배고프더라고요. 그렇게 임용을 봤었어요, 저는. 그렇게 임용이 끝나고 나서 아, 임용은 배고프니까 간식 가져가야겠구나라고 알고 학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진영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했느냐? 같이 저와 학교를 다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을 듣고 그분은 이제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으세요? 했더니 이진영 교수님 강의를 듣는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학원이 3-1 출구에 있어서 내리면 바로 왼쪽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셔서 아, 비 와도 비 안 맞겠구나 해서 선택해서 왔어요, 진짜로. 정말 모르고 와서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 계획 같은 경우엔 제가 놀랍게도 J예요. 근데 삶에 대해서는 되게 계획적이에요. 다음날 어떤 옷을 입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이동할지까지 플랜을 짜요. 그래서 오늘도 딱 45분에 왔거든요. 지각 안 하고. 네. 근데 공부 계획은 정말 없어서 얼마나 없었냐면 저는 이제까지 하프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 임용 시험을 보면서 단 한 번도 한 바퀴 회독을 제대로 하고 본 적이 없었어요. 임용까지도. 임용 볼 때 아마 이진영 교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실 거예요. 임용은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일주일 전에 한 바퀴 다 보고 가서 보는 시험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할 때 상위시를 3일 봤어요. 네. 그러고 그 성격인가요? 네, 성격 보고 가족 보고 집단 진로까지 보니까 하루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 하루 만에 다 봤냐? 아니요, 두 과목 보고 나머지 못 보고 들어갔어요, 시험장. 네. 그렇게 없었고 미루기 장애는 이제 단권화 많이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저는 단권화를 지금도 거의 안 다 못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스터디 해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이버 마이박스에 그 되게 많이 올려주세요, 자료를. 그거 없었으면 저는 시험 못 봤을 거예요. 단권화도 다 안 돼 있어서 맨날 여쭤봐서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집중력 부족도 제가 ADHD까지는 아닌데 이제 책을 5분 이상 보면은 책이 안 읽어져요. 그러면 이제 책을 5분 보고 핸드폰을 5분 봐요. 또 핸드폰을 보다가 아, 나 그래도 해야지. 책을 5분 봐요. 그럼 이제 이게 한 14시간,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이걸 반복하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책을 보다가 핸드폰을 보면 그때도 책 생각이 조금 나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20분 책 보고 5분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을 켜놓는 동안 책 생각이 나요. 네, 이제 1년 동안 하시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소개로 하프 모의고사 성적인데 제가 이제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등수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29.5점인데 이게 어떤 점수냐면 선생님들이 3월에 하프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텐데 그때 관리반 컷이라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관리반 컷 점수였어요. 제가 그때 맞았던 점수고 원래 31점이 컷이었는데 교수님이 그때 조정을 해주셔서 좀 낮춰주셔가지고 다행히 관리반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관리반 못 들어가는 성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좀 이제 올라갔고 전국 모고는 놀랍게도 전공 43점에 교육학을 1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교육학 10점이었는데 저 이번 교육학 낮은 점수는 아니었어요. 19점이니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인데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채점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평균으로 점수를 나누고 그걸로 지역에서 지역 상담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전체 채점 했을 때 평균 점수가 58점이었는데 제 1차 점수가 57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물론 이거보다 낮아도 붙으실 수 있지만 아, 이 정도쯤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미리 아신다면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역 상담은 이 정도 점수였을 때 제가 전북 1지망에서 2등이었고 2지망 중에서는 6등 정도 나오는 점수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감이 안 오실 텐데 나중에 그때 가시면은 합격 수기 찾아보시고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참 앞에 선생님들과 좀 많이 비교되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암기보단 이해가 중요하고 암기보단 인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암기는 중요하지만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안 나와요. 이진영 교수님이 문제를 내셔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한 대로 문제가 안 나와요. 같은 내용도. 그러니까 암기 전에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방법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방법도 없는데 책을 읽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책을 덮고 내용을 떠올려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을 또 읽어요. 그리고 떠올리면서 내용을 패드에 필기를 해요. 이렇게 그냥 다 필기한 거예요. 지금 방어 기제거든요.
네. 이걸 언제까지? 다 써질 때까지. 네. 그리고 다시 책을 덮어요. 그리고 스키마를 활용해서 인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스키마 보면 큰 글씨들 있잖아요. 전 이게 제가 정리해 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걸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채우는 거예요. 생각나서 떠오르는 대로 다. 인출하시는 거예요. 백지 상태 스키마에서 제가 책 안 보고 이걸 다 쓰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1, 2월이나 3월에는 이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넘어가시면서 대신에 인출해보면서 짧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만큼만 인출해보고 뭐 이만큼만 인출해보고 이만큼만 인출해보고 하시면서 이만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1, 2월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3월부터 4월부터 이제 기출 강의가 개강을 할 거예요. 그럼 기출도 하게 되면 아까 회독하는 부분에 대한 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실이면 상위실, 성격이면 성격. 그리고 그럼 회독할 때마다 기출도 그 부분 같이 풀어보고 이제 막히는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보고 형성평가 풀어보면서 또 인출해보면서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후반기 때는 문풀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한 단원 회독을 할 때 그거와 관련된 하프모고 문제, 전국모고 문제, 기출 문제, 문풀 문제, 모의고사 문제, 형성평가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건 후반기 가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시면서 맨날 틀리는 문제나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더 책을 읽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 누가 못하냐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하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좀 이입을 했어요. 지금 교수님 혹시 나가셨나요? 아, 제가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안 계시지만 좀 허락을 맡았다고 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진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진로 배우셨죠? 그럼 이제 진영이가 진로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왔다. 그럼 이때 특성요인 진로 상담을 활용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입을 해서 특성요인 진로 상담이면 진영이가 가진 특성, 직업이 가진 요인 두 개를 매칭해 가지고 진영이 특성에 맞는 요인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계속 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분종 진해 상추 이건 기억나시죠 다들? 네, 그리고 분석 종합 진단 네, 그 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만 저도 외웠어요. 1월 달은 그것만 외워지고 근데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그 뒤에 분석이면 여러 가지 심리 검사 한다. 종합이면 심리 검사 한 내용 종합한다. 진단이면 내담자 특성과 뭐 직업 특성을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뒤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좀 외우는데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인출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특히 형성평가는 지금도 하시죠. 형성평가는 달아서 진짜 다 외워질 때까지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기억 효과로 다 기억나시잖아요. 너무 많이 보면 그 정도 돼서도 계속 보는 게 좋아요. 그 말 자체가 기억이 많이 나면 시험 볼 때 형성평가 구절 그대로 쓰면 답이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주 보시면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게 제 스키마 이거였고 제가 모든 과목 모든 내용의 스키마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책이 이제 서울에 있고 소개를 아까 안 했는데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살아요. 그래서 직강에 들었는데 서울에 집 얻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서 제가 이 책들이 다 서울에 있어서 보여드리긴 못했는데 필요하시면 만약에 제가 스키마 들고 왔으니까 이거 학 카페에도 올릴 거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이따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스터디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계획도 없고 방법도 없다 보니까 제가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스터디를 하기보다는 학원에서 정해주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1, 2월 달엔 아무래도 다 처음 오셨으니까 스터디가 잘 운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건 했지만 근데 3월부터 제가 운 좋게 관리만 들어가고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저는 인출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원에 항상 한 번 빼고는 아침 8시 반에 맞춰서 왔던 것 같아요. 지각 조금 해도 그래서 와가지고 2층 올라가셔서 강의 이제 그 모여서 스터디 원들끼리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번 주에 집단 나가셨죠? 이제 집단 유형으로 뭐 진영 선생님 저번 주에 저희 집단 했던 것 중에 자조 집단의 장점이 뭐가 있었죠? 자조 집단 장점이 없는데 자조 집단과 지지 집단의 차이점이 뭐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뭐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의 차이점이 뭐죠? 하면은 개방 집단은 그 하는 내내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올 수 있다. 폐쇄 집단은 없다. 그럼 폐쇄 집단 장점이 뭐냐? 안정성이 있다. 신뢰가 더 증진된다. 응집력이 높다. 단점은 뭐냐? 활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지. 자극이 없기 때문에 활력이 없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1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이게 왜 좋냐? 인출을 하면서 일단 인출하는 경험을 통해 그냥 형성평가 잘 봐서 기분이 일단 좋은 태로 시작을 하고요.
이거 정말 커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그 부끄러움을 느껴요. 제가 대답을 못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대답을 다 하시면 약간 동기유발도 되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저한테 자극제가 됐기 때문에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 끝나고 1시간은 끝나고 그 전주 거 가족이에요. 여기서 치면은 가족 때 했던 내용 뭐 보엔의 가족 상담에서 연합이 있었나요? 네, 뭐 연합 이런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관계성 실험 이런 거 물어본다거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게 저희는 그 DSM 스터디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저희 DSM 스터디 한 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불안장애인데 불안장애 그 손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톡방에 다 올려요. 하루 한 사람이 이 정도 문제를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이 괄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답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할 때는 이미 하반기에 했던 스터디여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회독이 돼 있으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치사하고 모르는 거 물어봤어요. 이거 맞출 수 있니? 하고 쉬운 거 한 2개 내고 밑에는 진짜 모르는 거 써요. 그럼 이제 모르는 거니까 다행히 틀려서 다 틀린 채로 답 다시거든요. 근데 장점이 이렇게 하면 이진영 교수님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교수님이 이제 남들 다 하는 건 안 내세요. 어차피.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이런 게 나와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저는 DSM 스터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선생님들 그 손진기 말씀 들으셨잖아요. 손진기가 손으로 잡히는 진단 기준, 손에 잡히는 진단 기준 줄임말인데 이제 요 책인데 진단 기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앞부분은 손진기가 들어있고 뒷부분은 이원치라고 이상심리학 관련된 거여서 손진기에 뭐 불안장애가 있으면 불안장애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걸 다 한 세트로 만들었어요. 이건 교수님이 때리면 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MMPI 2 코드를 축소복사해서 제가 책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최대한 자주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직강을 매일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길어요. 그럼 그동안 MMPI 2 코드든 뭐 손진기든 이상심리든 보고 싶은 거 보시면서 다니시면 좀 시간도 절약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공부 방법인데요. 교육학도 큰 게 똑같아요. 전공이랑 똑같이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전공처럼 여기도 형성평가가 있어서 형성평가 이제 하고 앞선 선생님이 익히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저희 스키마 같은 거예요. 스키마처럼 이렇게 답 달아보고 그리고 이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타 선생님의 그 문제를 풀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보는 걸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진영 교수님 거 문제 푸는 거랑 이해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거 보면서 새로운 개념 넣으려고 한다? 그럼 저는 재수나 삼수 선생님들 아니시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여러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준에서 교육학은 되게 정해진 부분에서 정해진 만큼만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올해는 좀 다른 느낌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과정에서 나오고 행정에서 나오고 했으니까 대신에 저희가 배우는 교수님 강의 뭐 선생님 말고도 다른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장에서 당황을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었던 선생님이 아니라 그 스터디 원들끼리 돌려서 문제 풀다가 봤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이번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뭐 매체 간 상호작용, 뭐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 있었잖아요. 답으로 저는 그거를 제가 배운 것보다는 옆 사람이 배웠던 걸로 기억나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공부하실 때 모의고사 바꿔서 풀어보시는 건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그 교육학 방법도 똑같아요. 읽고 이해하고 쓰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키마 이해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건 형성평가 풀어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모의고사 많이 보실 텐데 교육학도 모의고사 보시면 모의고사 답안이 있잖아요. 답지. 그 답지만 오리셔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첨부를 안 했는데 답지만 오려서 그걸 모음집을 만들어서 식사하실 때 보시거나 이제 나중 가면 아마 간절해져서 하실 거예요. 식사할 때도 보시고 걸어다닐 때도 보시고 운동할 때도 보시고 하시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 공부 방법이랑 제외되고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방법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메인인데 임용이 되게 긴 시험이다 보니까 좀 천천히 작은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월에 처음에 그 공부할 때 1월에 교수님께 이제 상담 가가지고 그 앞선 스키마 내용 보여드리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우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외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진영 교수님이 선생님 초수시죠? 그랬더니 네 이번에 공부 처음 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처음에 다 외우면 그 천재도 힘들어요 선생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되시는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다시 하고
모든 걸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외우지 못해도 당연한 거고 반복하다 보면 후반기 가면 초수 선생님들도 재수 선생님이랑 성적이 똑같아져요. 그리고 오히려 초수 선생님이 좋은 게 떨어질 데가 없거든요. 뒤가 재수 선생님들은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시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초수는 처음이라 떨어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쫓기는 기분이 아니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좀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잡았던 게 형성평가 10개 틀리기. 10개만 틀려보자. 뭐 8개 틀려보자. 나중엔 5개 틀려보자. 그런 식으로 좀 줄여가고 성취한 걸로 좀 의의를 두면 자아효능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올라가서 수업 들으실 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 찾기인데 저는 뭐 100명의 학생이 있다면 100가지의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부법이 정답이다 아니다 라는 건 없는 것 같고 본인 스타일에 맞는 여러 가지 공부법을 찾아보시고 그걸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주기적으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시면서 성적이 올라갔다 하면 그게 잘 맞는 공부법이니까 그걸 자기 스타일에 좀 맞춰서 개선하고 수정하고 보완하시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게 목표 공부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보단 공부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뭐 12시간을 꼭 채우겠어요. 10시간 순공을 하겠어요. 라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저는 본인이 하루 중에 써야 하는 시간을 전부 다 제외하고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식사 시간, 뭐 이동 시간 이런 거 다 뺄 거 빼고 뭐 휴식 이만큼은 해야겠다 뺄 거 빼고 남은 시간을 세 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에 뭐 2시간씩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하루에 14시간 공부 안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3월 달에 해봤거든요. 되긴 되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진짜 안 들어가요. 2시간 동안 책 보고 있으니까 집중력은 안 올라가고 계속 몸은 힘들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도 25분 책 보고 5분 핸드폰 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반복하냐? 저는 제 루틴인데 365일 중에 360일 이상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8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10시에 공부를 시작해요. 1시에 점심 먹고 2시에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5시 반에 운동 갔다 7시에 저녁 먹고 8시에 공부를 해요. 11시에 집 가서 12시 반까지 공부하는 걸 1월부터 임용 전날까지 반복했습니다. 거의 임용 전날 빼고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공부하는 시간 14시간, 13시간 정도 될 거예요. 순공은 적겠지만 이 시간 동안 25분 책 보고 5분 핸드폰 보고 하면 공부량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순공 12시간씩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타일에 맞게 찾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는 가되 멈추지는 말기라고 적었는데 임용이 정말 길어요. 지금 이제 2월인데 좀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으라고 달려가는 걸 11월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어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쉴 때는 대신 확실하게 쉬어야 된다고 쉬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오는 날이 저 쉬는 날이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학원 오는 날에 학원이 끝나면 여자친구랑 이제 새벽까지 술을 먹어요. 예. 임용 3주 전까지는 그랬어요. 대신에 그날 제외하고는 한 번도 논 적이 없었어요. 학원 오는 날 빼고는. 예. 그런 식으로 좀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아라 라는 뜻이 아니고요. 쉴 건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긴 쉬되 멈추면 안 되는 게 하루 쉬고 다음날 공부하면 진짜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근데 그만할래, 놓을래 하고 놓았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면 절대 저는 다시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쉬시면서 하시고 아예 포기하시진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손진기랑 이걸 만드는 게 7월인가 8월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때만 외우고 근데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외우시게 된다면 부담도 되게 적으실 거고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셔도 돼요. 심포디포 하셔도 되는데 하루에 한 개, 뭐 MMPI 한 개, 웩슬러 한 개, 손진기 한 개 이 정도만 하셔도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그 정도만 투자를 지금부터 임용까지 쭉 하시잖아요. 정말 큰 자산이 돼요. 그게 남들 MMPI 뭐 이상심리에 시간 투자할 때 선생님들은 미리 쌓아놓은 거가 있기 때문에 회독만 쓱 하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하시는 걸 추천해요. 이게 저 확대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책으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긴데 이게 9월 10월 넘어가면 선생님들이 많이 지치세요. 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이 오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 해봐야 뒤집힐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임용은 까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게 정말 몰라요.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절대 몰라요. 작년 문제 생각해 보시면 저희 전공 많이 어려웠죠. 작년에 재작년이죠. 네. 근데 올해는 좀 쉽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는 암기 인출만 물어보더니 이번에 정말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쉬긴 쉬되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장에서 누가 컨디션이 좋고 많이 아는 영역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항상 컨디션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임용 공부를 하면서 이제 뒤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행복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약간 엄마 아빠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제 공부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아무튼 취직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압박도 따로 안 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여자친구랑 놀면서 놀고 하니까 괜찮다. 공부는 그냥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제가 임용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한 번도 긴장 안 하다가 긴장이 돼서 그때부터는 잠도 안 오고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도 잠이 안 왔어요. 잠도 못 잤고 그냥 계속 심장이 뛰어서 그러고는 임용 전날에는 이제 갑자기 그날 다 못 봤다고 했잖아요. 5과목 봐야 되는데 2과목 봤는데 열나고 오한 들고 몸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잤는데 자다가 1시간 자고 깼는데 진짜 침대가 땀으로 덮여가지고 처음으로 그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임용고를 못 가나? 나 1년 동안 했는데. 그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좀 몸 관리하셔서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컨디션도 잘 유지하시고 그날 당일에도 좀 잘 하시고 많이 불안하신 분들은 인대놀이나 청심환이죠. 그런 거 하나 드셔보셔서 시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공부 뭐 이만큼이나 외웠어 이걸 성취를 생각 안 하고 오늘도 나 하루 보냈어 제대로 보냈어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 운동도 열심히 했어에 초점을 좀 뒀어요. 공부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사람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고 좀 자존감도 올라가고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뒤에랑 연결되는 것처럼 저는 규칙적으로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면 운동은 저는 좀 추천드려요. 이게 공부는 아무리 해도 지식 늘어나는 게 안 보이는데 운동은 하면 몸 좀 커지는 게 보이거든요. 기분 좋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말고 합격한 다음 그리고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서 합격 수기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작년에 저 자리에 앉아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부럽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작년에 했던 생각이 내년에 나 저기 가서 무슨 옷 입고 가지? 네, 그래서 그때 골라온 옷 입고 왔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떨어진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붙을 건데 대체 무슨 자랑을 할까? 어떤 또 이런 걸 보여줄까? 그런 생각만 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